타인에 대한 해결적 이해 합본 15. 1. 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샤르트르는 타인이 나의 주체성을 판단하고 침해받는 것을 지옥이라 했다. 그러나 헤겔의 사유에서 타인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타인은 나의 존재를 억압하는 외부 권력이 아니라 나의 자의식을 성립시키는 필수 조건이며 나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역사적 동력으로 보았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자의식은 홀로 완성될 수 없다고 면에서 내가 나를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려면 나와 구별되는 타자가 필요하며 그 타자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나와 같은 구조를 지닌 또 다른 자의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식의 대상에 머물지만 또 다른 자의식은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의식은 상호 인정 속에서만 확고해진다. 내가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그것이 타인의 인정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는 추상적 주장에 머문다. 이러한 이유로 헤겔은 자의식의 운동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두 자의식이 마주할 때 각자는 상대를 동등한 주체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확증해줄 수단으로 삼으려 하며 이 긴장은 점차 생명을 건 대결로 발전한다. 그 결과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고수한 자는 주인이 되고 생존을 택한 자는 노예가 된다. 그러나 주인은 동등하지 않은 존재에게서 인정을 받기에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적 지위에 머문다. 반대로 노예는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능동성과 형성 능력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자유를 점차 획득한다. 그는 외적 예속 속에서도 결국 더 성숙한 자의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헤겔에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상호 인정 속에서 자유를 완성하게 하는 동기이자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의 통찰이 한순간의 실존적 긴장을 드러낸다면 헤겔은 그 갈등을 통과하여 성숙에 이르는 변증법적 여정을 제시한다는 면이 다르다. 2. 개인의 자유를 완성하는 상호 인정과 성장. 헤겔의 관점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사르트르의 선언은 인간의 타인의 시선 앞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긴장을 드러내지만 자유의 구조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미완성으로 머문다. 반면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자의식이 타인과의 인정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타인의 응답 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존재이며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여전히 왜곡된 상호성에 불과하다. 한쪽의 승리는 다른 한쪽의 예속을 전제로 하기에 그 안에서는 온전한 자유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단계는 완성이 아니라 더 높은 인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지점으로 볼 수 있다. 헤겔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두 자의식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이자 동등한 자유의 주체로 승인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유는 홀로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객관성을 획득한다. 내가 나의 능력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했을 때 그것이 공동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승인될 때 비로소 나의 주체성은 현실 속에 자리 잡는다. 그러므로 자유는 고립된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살아있는 힘이며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구체화된다. 이 상호 인정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제도화된다. 헤겔이 말한 객관 정신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윤리적 질서 안에서 구현된다. 가족은 사랑과 신뢰를 통해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는 최초의 공동체이며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배우는 공간이다. 국가는 보편적 법 아래에서 모든 개인을 동등한 인격으로 승인하는
윤리적 공동체로서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공동성과 연결되며 보다 성숙한 형태로 완성되고 개인과 보편은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헤겔에게 타인은 나를 억압하는 장벽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현실로 이끄는 필수적 매개이며 갈등과 긴장 또한 더 높은 통합을 향한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부정의 힘과 자유를 향한 변증법적 정신. 헤겔에게 타인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그는 타인을 자의식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부정의 힘이자 변증법적 운동의 핵심 동력으로 보았다. 자의식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나 아닌 것과의 마주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써 또 다른 자의식과의 만남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보여주듯 인정투쟁은 자의식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는 과정이며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정신의 성장을 촉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낯설게 만들고 때로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소외 속에서 자의식은 자신을 객관화한다.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계를 엄연히 드러내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정성은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며 자의식이 스스로를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정신은 이러한 긴장을 통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부정은 파괴가 아니라 더 높은 통합을 향한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는 자기중심적 독립을 넘어 보편적 자유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안정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자유는 홀로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상호 인정 속에서 객관성을 얻는다. 자의식은 부정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윤리적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인정의 질서를 형성하지만 이런 변증법적 성장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정신은 자신을 부정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점차 더 넓은 자유의 지평을 향해 나아간다. 결국 타인은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 전진하도록 자극하는 변증법적 동반자로서 나의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4. 개인을 넘어선 절대 정신의 완전성에 이르다. 헤겔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 간 상호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정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실현해가는 역사적 과정의 한 장면이다. 절대 정신은 개인의 의식을 넘어 역사와 문화, 예술과 종교, 법과 국가 속에서 자신을 전개하며 총체적 실제를 완성해간다. 개별 자의식은 이 거대한 정신의 일부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넘어 보편으로 확장된다. 나는 타인을 통해 나 자신을 상대화하고 나의 생각이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배우며 보다 넓은 이성의 지평으로 이르기 때문이다. 타인은 나와 다른 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정신의 한 표현이기에 타인과의 인정과 갈등은 고립된 자의식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나의 경험은 타인을 통해 비판받고 수정되며 그 충돌 속에서 더 높은 이해와 자기인식이 형성된다. 이런 과정은 정신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다시 세우는 변증법적 운동이며 주관적 확신은 타인과의 매개를 통해 객관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정신의 전개는 결코 평탄하지 않다.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이 충돌할 때 모순이 발생하지만 바로 그 모순을 통해 더 높은 종합이 이루어진다. 개별적 정의관이
논쟁을 거쳐 보편적 법으로 발전하고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지나 한층 더 성숙하듯이 인류의 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심화된다. 역사란 이러한 갈등과 화해의 축적이며 자유가 점차 의식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기에 고통과 소외는 단절이 아니라 더 넓은 통합과 자유를 향한 통로라 할 수 있다. 결국 헤겔에게 타인은 나를 고립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의식을 인류 보편의 정신과 연결하는 매개로서 나의 자유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얻고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식은 타인을 통해 보편적 정신에 참여함으로써 더 높은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삶은 인류 정신의 거대한 서사 속에 편입되며 절대 정신은 우리의 관계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5. 윤리적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자아실현. 헤겔은 타인이 나의 추상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나의 개별적인 자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윤리적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역설한다. 헤겔 철학에서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무정형의 상태, 즉 사르트르가 강조한 무한한 선택의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의 합리적 의지를 보편적인 의지인 타인의 의지와 조화시키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정립한 윤리적 규범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러한 자유는 고립된 개인안이 아니라 윤리적 삶 속에서 현실화된다. 윤리적 삶은 세 단계로 전개된다. 첫째, 가족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 공동체다. 여기서 개인은 이기적 의지를 넘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며 나의 행복이 공동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배운다. 타인은 경쟁자가 아니라 존재의 토대가 된다. 둘째,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와 경쟁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개인은 타인과 충돌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며 상호 권리를 인정하도록 이끈다. 나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함께할 때만 유지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자유는 단순한 선택의 능력이 아니라 책임과 제도를 매개로 한 성숙한 의지로 다듬어진다. 셋째, 국가는 가족의 통일성과 시민사회의 개별성이 종합되는 단계다. 이성적 제도 안에서 개인은 공동의 선에 참여하며 나의 자유는 공동체의 자유와 결합해 가장 높은 형태로 실현된다. 국가는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자유가 제도적 형태를 얻은 결과다. 나는 법을 따르면서도 타율이 아닌 자유를 경험한다. 결국 타인은 나를 고립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현실로 빚어내는 동반자다. 가족과 사회, 국가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자유는 추상을 벗고 구체적 삶이 된다. 자유는 홀로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형성되는 윤리적 성취다. 타인과의 관계는 나를 제한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더 넓은 공동의 이성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